안녕하세요. 갑상선 결절 진단의 분자생물학적 검사의 적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 및 예후 예측 관련한 여러 유전자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라프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갑상선암 발생과 관련된 가장 흔한 기전은 마이토젠 액터베이티드 프로틴 카이네이즈 MAPK 경로의 활성화입니다. MAPK 경로는 외부의 성장 호르몬 등의 자극에 반응하여 그림처럼 각 단계에서 캐스케이드로 활성화시키면서 세포의 증식, 분화, 생존 및 고사에 관여합니다. 각 단계에서 상호 배타성을 가지므로 각 단계의 유전자 변이가 중복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레프 카이네이즈 중 B타입 라프, 즉 비라프는 염색체 7번에 위치하는데 MAPK 신호 경로에서 가장 강력한 활성도를 보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라프 돌연변이 중 가장 흔한 돌연변이는 비라프 V602입니다. 이는 비라프 유전자의 15번째 엑손의 뉴클레오타이드 1799번에서 티미, 아데닌으로 치환되는 T1799A 점돌연변이입니다. 비라프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의 90% 이상이 해당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비라프 유전자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비라프 V602에 해당합니다. 갑상선 분야의 비라프 유전자 돌연변이 관련하여 싱이란 연구가는 상당히 혁혁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좀 오래된 2005년 논문이지만 큰 흐름을 보여주기에 인용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라프 V602 유전자 돌연변이는 여포암, 수질암, 그리고 양성결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유두암과 애너플래스틱 캔서에서 보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유두암에서 비라프 V602 변이의 빈도를 보시면 대략 50% 전후입니다. 그런데 유독 빈도가 높은 연구가 2004년 한국의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두암에서 비라프 V602 변이는 서구에 비해 아시아에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2023년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를 보시면 한국은 유두상암이 96%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인의 갑상선암은 대부분이 유두암이고 한국인 유두암의 70% 이상, 보고에 따라 많게는 90% 이상에서 비라프 V602 변이가 검출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MAPK 경로는 각 단계에서 상호 배타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미는 이 경로에 있는 유전자 변이가 중복되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MAPK 경로에 여러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는 유두암이 대부분이고 비라프 V602 변이 빈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다른 유전자 변이의 진단적 가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어떤 검사가 파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100이라는 의미는 임상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수월합니다. 2010년 전후의 여러 연구들에서 비라프 V602 변이는 다양한 검사법을 이용했을 때 파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100%였습니다. 이 의미는 검사를 하여 비라프 V602 변이가 검출이 되기만 하면 세포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암으로 진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최종 암이 진단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후 삼성병원과 저희 병원의 연구에서 비라프 V602 변이는 검사법에 따라 파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100%는 아니라는 보고들을 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라프 V602 변이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양성이면 100%는 아니나 거의 암의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단할 때 어떤 경우
비라프 V600이 변이 검사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종양의 불균질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덩어리가 암이더라도 종양은 100% 암세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학적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종양에서 진단을 위해 FNA를 할 경우 다양한 세포들이 흡인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라프 V600이 변이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 중 여포세포여야 하고 이 중 유두암 세포여야 하며 이 암세포에 비라프 변이가 있어야 하고 FNA에서 변이된 세포를 얻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결절을 대상으로 비라프 V600이 검사를 하는 것은 카스트 이펙티브너스가 떨어집니다. 여러 관점에서 비라프 검사의 적응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세포 검사 결과에 따른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검사에서 넌다이그노스틱이란 결과가 나온 결절에서 비라프 V600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FNA에서 이런 진단이 나왔을 경우 추적 검사를 포함한 연구들에서 캔서 레이트는 5% 정도입니다. 따라서 넌다이그노스틱으로 진단된 결절은 대부분 암이 아닙니다. 비라프 V600이 변이는 유두암에서 나타나는데 설령 넌다이그노스틱으로 진단된 결절이 암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여포세포가 없는 경우이므로 추가 검사의 진단 가치는 아주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비라프 V600이 변이 검사를 하겠다면 초음파 소견이 나쁜 경우는 암 확률이 높으므로 초음파 소견이 중요합니다. 세포 검사에서 비나인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암의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렇지만 비나인 결절에서도 초음파 소견이 나쁜 경우는 암 확률이 높으므로 비라프 변이 검사를 한다면 역시 초음파 소견이 중요합니다. ATP어로 진단된 경우 15% 전후에서 암으로 진단됩니다. 베데스다에서도 몰레큘라 테스트를 권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와 한국은 유전자변이 분포도 달라 대부분이 유두암이고 많은 유두암이 비라프 유전자변이를 가지므로 추가 검사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폴리큘라 니어플레점으로 진단된 경우 베데스다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권하나 이건 비라프 유전자 변이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비라프 검사의 추가적 가치는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서스피셔스 포 멀리그넌시라고 진단된 경우 캔서 레이트가 90% 정도 되므로 암 확률이 상당히 높은 범주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라프 변이 검사의 가치가 높다 할 수 없습니다. 세포 검사에서 멀리그넌트로 진단된 경우는 거의 암이므로 진단적 의미로 비라프 변이 검사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스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FNA를 하면서 모두 추가 비라프 검사를 하면 일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리플렉스 테스트는 FNA 결과가 나온 이후 필요에 따라 남은 검체에서 추가 비라프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리플렉스 테스트의 단점은 FNA로 검사하는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 비해 검체의 양이 적을 수 있고 검사 결과를 얻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세포 검사 결과를 본 후 리플렉스 테스트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 슬라이드에 도말한 세포를 긁어내는 과정에서 검체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셀 블라크이나 리거드 베이스 사이탈러지에서 세포를 얻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